제주도 의회가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도민 의견을 듣는 여론조사를 이달 안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의 반대와 또 다른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도민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정부에 전달하기로 한 겁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제주시를 2개로 쪼갤지 말지 도민 여론조사로 판단하자고 제안한 이상봉 의장. 제주도가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고 도의원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자 의회 운영위원회는 이상봉 의장과 긴급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비공개로 열린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새로운 갈등 유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신뢰성 담보를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른 논란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의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의장님께서도 그 내용들을 다 이제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의장이 확고한 의지를 피력하면서 결국 도민토론회를 먼저 진행한 뒤 20일쯤 여론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결론났습니다. 20일 정도 경부터 여론조사 기간 일정들이 맞는지를 보고 또 여론조사 기관들이 보통 한 10일 정도 줘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실무기관하고 협의해가지고. 제주시를 2개로 나누는 개편안이 이미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도출됐다며 여론조사에 반대했던 제주도는 이번 결정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내일 발표될 새 정부 국정과제에 행정체제 개편이 반영돼 주민투표 시기를 행안부와 논의할 거란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라든지 행안부와 지금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제주도의회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1,500명 정도에게 제주시를 둘로 쪼개는 안과 쪼개지 않는 안에 대한 선호도를 물어 이달 안에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제주도와 김한규 의원이 서로 다른 안을 주장하고 행안부는 거듭 입장 정리를 주문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안. 이제 관심은 새 정부 국정과제 발표와 여론조사 결과에 쏠리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저희 제주 MBC는 지난해 한 버스 회사가 승객들의 안전을 무시한 채 불법 정비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내부 고발을 통해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 회사가 제보자를 해고하고 다른 노동자까지 부당 전보시키면서 노동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지난해 잦은 결행으로 제주도로부터 노선 폐지 명령을 받은 서귀포의 한 버스 회사. 하루 평균 27차례 가운데 15차례 운행을 하지 않아 시민 불편이 크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밖에도 자격증이 없는 보조 직원에게 버스 수리를 맡기는 등 정비 불량과 보조금 부정수급 등이 버스 기사들 고발로 알려졌습니다. 목숨을 걸고 승객하고 우리 기사분들하고 이런 위험을 안고서 타고 운행이 되는 거죠. 이 씨는 내부 문제에 대한 고발을 이어갔는데 돌아온 건 해고 통지서였습니다. 언론 매체 인터뷰를 통해 회사 관련 허위 사실을 알렸다며 지난달 2일자로 해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허위 사실이라고 그러면 뭐가 허위인지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도 그 부분은 없고.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지난 2023년 노동조합 조직부장이었던 오효근 씨를 자격증이 없는데도 정비과로 발령냈는데 최근 법원은 위법한 전보라며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비과로 발령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왜?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거기 가서 일을 합니까? 불법 행위를 하라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죠. 내부 고발자에 대한 해고와 부당 전보 판결이 나면서 노동자들은 집단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제주버스 공영화 추진연대는 이들에 대한 해고와 전보가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성 탄압이라며 제주도에 적극 행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가 준 공영제로 버스 회사들의 연간 1천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만큼 부당 해고 등 노동 환경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제주도는 준공영제 평가 항목에서 노동 환경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십시오. 부당 해고와 노조 탄압 의혹을 받고 있는 버스 회사는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고 제주도는 버스 노선 운영과 개통에 대한 조정 권한은 있지만 해고 등 인사와 노무에는 개입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박현주입니다. 네, 광복 80주년을 맞은 올해 일제가 일으킨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대부분 세상을 떠나면서 관련 유적이나 자료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세계에서 유일한 원자폭탄 피해국이라며 침략 전쟁에 대한 사죄와 관련 유적 보존은 소홀하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태평양 전쟁 말기 연합국의 공습을 피해 만든 일본 내 기지 유적도 사라지게 됐습니다. 홍수영 기자가 현지를 취재했습니다. 개인 주택들 사이로 길게 뻗은 콘크리트. 길이 1,500m, 폭 60m에 이르는 이곳은 일제가 패망하기 불과 2달 전인 1945년 6월에 완성된 옛 일본군 활주로입니다. 미군의 공습으로 파괴된 태평양 연안의 주요 기지를 대체하기 위해 3개월 안에 만들어진 항공기지. 폐색이 짙은 시기였던 만큼 사령부 건물 등은 학교 건물을 활용했고 주변 산림과 골짜기에 경납고와 지하고 등을 만들어 숨겼습니다. 콘크리트로 만든 지하고는 8곳, 미처 완성하지 못한 곳과 민간 방공호 등을 포함해 지하시설물은 100개를 넘습니다. 資料によると爆弾庫の位置とされるものと魚雷庫の位置とされるものがあって今いるところは魚雷庫のこの谷です。 전쟁 막판 격렬한 전투가 벌어진 오키나와로 폭탄을 수송하고 제주의 알뜨르 비행장 등과 연계해 본토 결전에 대비했던 타이샤 기지. 하지만 활주로는 곧 철거됩니다. 일본 정부가 최근 활주로 부지는 등록 문화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민간에 매각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기지에 대한 조사나 교육이 없었기에 지역사회의 관심도 부족했고 그새 활주로에는 벌써 새로운 집들이 들어섰습니다. 結局これがどんなものでどんな価値があるのかを、一般の方が知る機会がなかったことがやっぱり大社基地のこの滑走路を、残せなかった原因だと思います。 시설 보존에 대한 목소리가 커진 뒤에야 해당 지자체는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미 매각한 활주로는 3,000제곱미터 가량만 남겨 평화학습 교육장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古墳とかはですね、ちゃんと文化財とかでなってますので、文化財保護法という、網にかかりますので、その法律にのっとったような手続きを進めていくんですけども、この大社基地に関してはそういう扱いをしてなかった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 일본 내 전쟁 유적 3만여 곳 가운데 일본 문화청이 관리하고 있는 근대 전쟁 유적은 600여 곳에 불과합니다. 침략 전쟁과 식민 지배에 대한 깊이 있는 반성 없는 일본의 침략 역사 유적 지우기는 종전 8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벌에 쏘이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어제 낮 1시쯤 서귀포시 상효동에서 60대 남성이 벌에 쏘여 병원으로 이송됐고 제주시 오라 골프장과 사마 부영 아파트 등에서는 벌집이 발견돼 119 구조대가 제거했습니다. 제주에서는 이달 들어 200여 건의 벌 쏘임과 벌집 제거 신고가 접수됐는데 소방본부는 무더위로 벌의 활동이 늘어났다며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전국 지역의 도시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원도심 침체에 대해 고민이 깊은데요. 전라남도 목포에서는 관광객들의 발길을 조금이라도 오래 붙잡기 위해 상인들이 손을 잡고 직접 상설 야시장을 열었습니다. 목포 MBC 서희령 기자입니다. 목포 원도심의 한 거리. 전 굽는 고소한 냄새가 오가는 이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갓 나온 음식들은 거리에 놓인 테이블에서 무더위를 날려줄 시원한 맥주와 함께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날씨가 많이 밤에도 선선해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여기가 먹거리도 풍부하고 또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수산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밤이 깊어지자 목포 역전 야시장은 더욱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붐빕니다. 목포 원도심 야시장에선 격주 주말마다 이렇게 30곳가량의 먹거리 장터와 플리마켓이 관광객들과 만납니다.
사람 사는 분위기가 느껴지고요. 너무 활성화되니까 목포에 사람이 이렇게 많았나 싶기도 하고 다들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북적북적하니까 시내가 다시 살아난 것 같고. 늘어가는 빈 점포들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던 상인들. 관광객들의 발길을 오래 머물게 할 방법을 찾다 직접 목포 최초의 상설 야시장을 기획했습니다. 목포를 역전시키자, 원도심을 역전시켜보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11월까지 1차고 그 다음 26년도에는 매주 할 수 있는 그런 역전 야시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원도심 계양문화거리가 드라마와 영화 촬영지로 알려지며 방문객들의 발길이 점차 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아이유 주연의 드라마 호텔 델루나 촬영지는 이미 대표 관광 코스. 지난달 공개돼 홍콩과 터키 등에서 흥행몰이 중인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파인 촌뜨기들의 배경 장소들도 관광객들을 맞을 준비가 한창입니다. 목포가 굉장히 근현대사 그리고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들을 참 많이 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주민들의 노력과 도시가 가진 매력이 더해지며 목포 원도심이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현재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면서 제주의 하늘은 먹구름으로 가득합니다. 오늘 늦은 오후까지 곳에 따라 비가 가끔 내리겠는데요.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에는 산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면서 일부 지역은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중산간 이상 지역을 중심으로 낮은 구름대가 유입되면서 가시거리 500m 미만의 짙은 안개도 끼겠는데요.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이어지면서 일부 지역은 더위가 조금 누그러들었지만 비가 점차 그치면서 기온은 다시 높게 오르겠고 모레까지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오늘 정체전선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종일 흐린 가운데 비가 가끔 내리겠는데요. 햇볕은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한낮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는데요. 외출하실 때 햇볕 차단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은 북부 지역 25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서부 26도, 남부 28도, 산지 23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 31도까지 오르겠고 서부 30도, 산지 지역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도서 지역은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사이에는 제주 해상과 남해 서부 해상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겠는데요.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비가 점차 그치면서 맑은 가운데 구름 낀 하늘이 펼쳐지겠는데요. 기온은 다시 최고 33도까지 오르면서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년 전부터 시작된 쌀 기부가 100톤을 넘어섰습니다. 제주도 푸드뱅크와 제주도는 기부된 쌀을 올해만 4,100가구에 6개월 동안 제공합니다. 지난 2021년부터 시작한 밥 걱정 없는 제주 만들기 릴레이 쌀 기부 캠페인에는 184개 기관과 개인 기부자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오는 14일에는 100톤 돌파 기념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어르신 친화형 체육센터가 들어섭니다. 제주시는 회천동에 있는 기존 시민축구장과 창고 등 노후시설을 철거해 제주생활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합니다. 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30억 원과 지방비 30억 원 등 60억 원이 투입됩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지상 2층 연면적 1,300제곱미터 규모로 다목적 체육관과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측정실, 운동 처방실 등을 갖추게 됩니다. 제주 지역 골프장들이 농약 잔류량 조사에서 안전 기준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제주도가 도내 40개 골프장의 토양과 수질, 지하수 등을 대상으로 29종류의 농약 잔류량을 정밀 분석한 결과 잔디에 사용하면 안 되는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골프장에서는 살균제 등 7종류의 농약이 검출되기는 했지만 농약관리법에 따라 골프장 사용이 허가된 종류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시는 이달 주민세 19만여 건 11억 9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주민세는 세대주인 개인과 1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에게 동지역은 6,600원, 읍면지역은 5,500원이 과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80세 이상 고령자는 관련 조례에 따라 감면되며 납부기한은 다음 달 1일까지입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